박정수는 76의 나이에도 여전히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다. 평생을 나무와 함께 보낸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섬세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찾아와 부서진 문짝을 고쳐달라고, 새로운 찬장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젊은 시절부터 쌓아온 실력으로 그는 누구보다 정교하고 아름다운 목공품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세월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예전처럼 힘있게 대패를 밀어내지 못하고 정교한 홈을 파는 일도 예전만 못했다. 손목이 시리고 아픈 날이 늘어갔다. 특히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낸 지 3년째 공방의 정적은 더욱 깊어만 갔다. 한때 아내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나무 부스러기와 침묵만이 남아 있었다. 그래도 그는 매일 아침 작업복을 입고 공방으로 나갔다. 일하는 것만이 그에게 남은 유일한 삶의 이유였기 때문이다. 이도연은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였다. 학생들을 대하는 따뜻함과 섬세함은 장인 정수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정수를 친아버지처럼 여겼다. 서영과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정수의 묵묵하고 성실한 모습은 여전히 그에게 존경의 대상이었다. 최근 몇 달간 정수가 더욱 말수가 줄어든 것을 눈치챈 도연은 걱정이 커져만 갔다. 주말마다 안부를 묻지만 괜찮다는 짧은 대답뿐이었다. 이번 주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님, 날씨가 참 좋네요. 오랜만에 가까운 산사에 함께 다녀오시는 게 어떨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오랫동안 집 밖을 나서지 않았던 그였다. 하지만 사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한번 나가보자. 박서연은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환자들의 생명을 돌보는 일은 보람있지만 극도로 바쁜 나날의 연속이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도 다음날 새벽 일찍 출근해야 하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그 때문에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의 짐이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홀로 지내시는 아버지가 걱정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찾아뵐 수는 없었다. 남편 도연이 주말마다 장인을 찾아뵙는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었다. 이번에도 도연이 아버님과 산사에 다녀오겠다고 말하자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제가 자주 못 가서 아버지께 미안한데. 도연은 아내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다. 당신도 힘든데 뭘 미안해해요. 아버님은 이해하실 거예요. 서연은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아버지에 대한 죄송함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을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정수와 도연은 천천히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오랜만에 집을 나선 정수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산속의 공기에 마음이 열렸다. 봄 기운이 완연한 산속에서는 새들의 지저김이 끊이지 않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는 마치 자연이 연주하는 음악 같았다. 아버님, 숨이 차시면 언제든 쉬어가요. 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젓었다. 괜찮다. 이런 기분이 언제적인지 모르겠네. 실제로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다. 공방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 있으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젊었을 땐 이런 여유를 몰랐지. 늘 일에만 쫓겨 살았으니까. 정수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도연은 장인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보는 장인의 편안한 표정이었다.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산을 올랐다. 1시간. 남짓 걸어오른 산사는 고즈넉하고 아름다웠다. 오래된 기와장이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절 마당에는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다.
도연이 먼저 절 입구에 도착해 정수를 기다렸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도연이 감탄하자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절 마당에서 한 마리 고양이가 다가왔다. 회색빛 털을 가진 그 고양이는 낯선 방문객들을 경계하지 않고 정수의 발치에 다가와 몸을 비비기 시작했다. 어머, 사람을 좋아하나 보네요. 도연이 웃으며 말했지만 정수의 마음엔 다른 감정이 일었다. 오랫동안 혼자 지내며 쌓인 외로움이 작은 고양이의 따뜻함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양이는 기분 좋다는 듯 그르렁거리며 정수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이 녀석도 혼자 사는 걸까?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절, 마당에서 잠시 머물고 있을 때 절을 지키는 스님 해운이 나타났다.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스님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다. 어서 오십시오. 멀리서 오셨군요. 스님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법당 옆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곧 따뜻한 차가 준비되었다. 은은한 차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좋은 아드님을 두셨네요. 해운 스님이 정수를 보며 말했다. 정수는 사위입니다라고 답했지만 스님은 혈연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라며 웃었다.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스님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무거운 짐은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수 없어서 생기는 것이지요. 정수는 스님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따뜻한 차와 스님의 따뜻한 말씀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정수는 평소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서연이 엄마 떠나고 혼자 살다 보니 많은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딸은 바쁜 간호사이고 사위도 교사로 바쁜데 자꾸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기만 하네요. 도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정수를 바라봤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님이 계셔서 우리 가정이 든든합니다. 서연이도 아버님을 정말 자랑스러워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님의 목공 솜씨, 성실하신 모습, 모든 게 우리에게는 배움입니다. 짐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기둥이세요. 해운 스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가족이란 서로를 지탱해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지요. 정수는 두 사람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동안 혼자서만 품고 있던 걱정과 외로움이 조금씩 해소되는 기분이었다. 그때 정수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서연에게서 걸려온 전화였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도연이가 산사에 모시고 갔다고 했는데 몸은 괜찮으세요?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정수는 잠시 말을 망설였다가 괜찮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그의 목소리에는 모처럼의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 목소리가 좋아 보여요. 정말 다행이네요. 제가 자주 못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서연의 목소리도 안도감과 함께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딸, 너무 미안해하지 마라. 내가 환자들 돌보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가 모르나. 정수의 대답에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오랜만에 듣는 아버지의 부드러운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아버지, 건강하게 계세요. 이번 주말에는 꼭 찾아뵐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라. 전화를 끊은 후 정수는 미소를 지었다. 딸의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절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두 사람은 산을 내려왔다. 올라올 때보다 걸음이 가벼웠다.
석양이 산등성이를 물들이고 있었고 저녁 공기는 한결 시원했다. 정수는 도연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고마워했다. 혼자였다면 절대 오지 못했을 곳이었다. 도연아, 정수가 불쑥 말을 꺼냈다. 네, 아버님. 내가 내 아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정수의 솔직한 말에 도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님은 이미 제 아버지나 다름없습니다. 친아버지보다도 더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세요. 도연의 진심이 담긴 대답에 정수도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순간 더욱 가까워졌다. 혈연을 뛰어넘은 진정한 가족의 정을 느꼈다. 산길을 내려가며 그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깊어가는 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도연이 집까지 바래다 준 후 돌아간 뒤 그는 혼자 공방에 들어섰다. 며칠째 손도 대지 않았던 작업대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작업대 위의 나무 조각을 만져봤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작은 서랍장이었다. 마을 할머니가 부탁한 것이었는데 며칠째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위 도연의 따뜻한 마음, 딸 서연의 걱정 어린 목소리, 스님의 지혜로운 말씀들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그리고 절 마당의 고양이까지 모든 것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 순간 그의 손끝은 다시금 힘을 되찾은 듯 조용히 떨리고 있었다. 내일부터는 다시 나무를 깎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정수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